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좁아지는, 하지만 그 어느 때보다 깊어져야 할 인간관계의 비밀스러운 지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창밖은 이미 짙은 어둠에 잠겼고, 누군가는 침대 머리맡에 작은 스탠드 불빛에 의지해 이 목소리를 듣고 계시겠죠. 우리가 젊음이라는 이름의 연료를 펑펑 쓰며 달릴 때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저 다다익선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거울 속에 내가 조금은 낯설게 느껴지는 나이가 되면 어제까지 당연했던 인연들이 갑자기 숨이 턱 막히는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만약 이 신호를 무시하고 예전처럼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 애쓴다면 우리는 남은 생의 에너지를 소진하다가 어쩌면 정서적으로 살아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편안히 자리 잡기 전에 잠시 시간을 내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물론 제가 여기서 하는 작업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그곳의 현지 시간은 몇 시인지 댓글로 남겨주시겠어요? 여러분의 밤이 어떤 풍경인지 궁금하거든요. 자, 이제 불을 끄고 잔잔한 백색 소음을 위해 선풍기를 켜셔도 좋습니다. 오늘 밤의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가려야 한다는 말이 어쩐지 시리고 차갑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인간미가 없는 냉정함이 아니라 오직 나라는 존재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최소한의 자기 보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젊은 날을 돌이켜보세요. 그때의 관계는 우리를 키워내는 자양분이었습니다. 낯선 사람을 만나 부딪히고 쓰라린 상처를 입고 그 흉터가 아물어가는 과정을 겪으며 우리는 비로소 성숙이라는 단계에 도달했으니까요. 마치 아이폰 배터리가 새 것일 때는 하루 종일 게임을 돌려도 쌩쌩한 것과 비슷하달까요?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 마음의 배터리에도 사이클 수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관계는 우리를 성장시키기보다 무섭게 소모시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는 인생의 질문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누구와도 더 잘 지낼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대신 누구와 함께 있을 때 내 마음이 더 이상 망가지지 않는가를 치열하게 물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몸은 이미 답을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밤새 술잔을 기울이며 속을 긁어내도 하룻밤 자고 나면 개운했죠. 하지만 노후의 시간은 회복의 속도가 무척이나 더딥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감정의 피로는 젊은 시절처럼 짧은 잠 한 번으로 씻겨 내려가지 않습니다. 영혼에 쌓인 피로가 마치 오래된 건물 벽지 밑에 곰팡이처럼 서서히 우리를 잠식해 오거든요. 그래서 늦은 나이에는 인맥의 황금률을 늘리는 기술보다 나를 서서히 망가뜨리는 사람을 우아하게 멀리하는 지혜가 훨씬 더 절실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명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람을 가린다는 행위가 결코 타인을 무시하거나 폄하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가린다는 것은 평가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입니다. 누군가를 아래로 끌어내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삶의 평온을 지키기 위한 방어벽을 세우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를 미워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게 남은 한정된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배치할지 결정하는 주권자로서 행동하는 것뿐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지혜로운 격언 중에 너 자신을 알라는 말도 있지만 저는 노년에는
너의 경계를 알라는 말이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 내면의 평온은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한 자산이 됩니다. 그 고요함이 깨지는 순간 우리의 몸과 마음은 걷잡을 수 없이 흔들리게 되죠. 그러니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혹은 무엇 때문에 내 안에 호수가 일렁이는지를 예리하게 알아채는 사람이 바로 현명한 노년을 사는 사람입니다. 사회 심리학에서는 이를 상호호혜적 이타주의의 한계 효용 체감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쉽게 말해 남에게 잘해주고 관계를 유지하려 노력해도 돌아오는 평온함이 투입한 노력보다 적어지는 임계점이 온다는 뜻입니다. 이 지점에 도달하면 우리는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참, 여러분은 전 세계 사람들이 신호등 앞에서 빨간불이 바뀌기를 기다리며 평생 평균 6개월의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신호등 기다리는 시간도 그렇게 아까운데 나를 갉아먹는 사람과의 대화를 참아주느라 아까운 노후의 시간을 허비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특히 우리가 멀리 해야 할 사람들에게는 아주 기묘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 꽤 친절해 보이기도 하고 유머 감각이 뛰어나며 사람들 사이에서 분위기를 주도하는 데 능숙해 보입니다. 소위 인싸처럼 보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사람과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마치 영혼이 탈곡기라도 거친 것처럼 기운이 쏙 빠집니다. 가슴 한구석이 답답해지고 말로 다 설명할 수 없는 미묘한 긴장감이 몸을 지배하죠. 제발 이 신호를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인간은 이성이 상황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합리화하기 훨씬 전부터 몸이라는 정직한 기계로 위험을 먼저 감지합니다. 마음이 이미 비상벨을 울리며 경고등을 켜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그 사람이 악의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닐 거야 라고 변명해 주곤 합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의 영혼에 대한 배신일 수 있습니다. 마치 업데이트가 끊긴 구형 윈도우 운영체제를 억지로 돌리며 시스템이 멈추지 않기를 기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거든요. 노후의 관계는 마치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잡초가 예쁘게 생겼다고 해서 그냥 두면 결국 장미가 시들고 말죠. 군자는 화이부동 허르부동 하되 소인은 동이부라 동어르부어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조화를 이루되 대대없이 휩쓸리지 않는 것, 그리고 억지로 같아지려다 마음의 평화를 깨지 않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관계의 다이어트는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입니다. 나를 흔드는 사람으로부터 한 걸음 물러나는 용기, 그것이 진정으로 우아한 노년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와 대화하고 나서 유독 피곤하다면 그건 여러분의 나이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시스템이 유해물질 차단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를 가만히 들여다볼 때 저는 가장 먼저 그 사람이 내뱉는 말을 유심히 살핍니다.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거대한 빙산이 수면 위로 아주 살짝 하지만 선명하게 드러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가끔 길을 걷다 보면 수백만 원짜리 명품으로 온몸을 휘감은 분들을 보게 되는데 그분이 입을 여는 순간 화려한 포장지가 무색할 만큼 실망스러운 광경을 목격하곤 합니다. 말투가 거칠다는 건 단순히 사투리가 심하다거나 표현이 투박하다는 수준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타인을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 자체가 거칠고
배려가 없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일 가능성이 큽니다. 마치 엔진 소리가 불규칙한 고급 승용차를 보는 기분이랄까요. 겉은 번지르르 해도 속은 이미 고장난 상태인 거죠. 여기서 우리가 흔히 혼동하는 천박함이라는 단어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 사회는 때때로 천박함을 가난이나 낮은 교육 수준과 결부시키려 하지만 그건 정말 커다란 오산입니다. 오히려 최고급 명차를 타고 박사 학위를 여러 개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지독하게 천박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세상의 씁쓸한 진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천박함은 한마디로 사람을 대하는 격이 낮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상대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적 능력이 결여되어 있고 관계의 품위를 유지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으며 오직 자신의 감정적 배설이나 사소한 이익을 위해 타인을 소모품처럼 함부로 사용하는 고약한 습관이죠. 이런 모습은 학술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상호 주관적 공감 능력의 인지적 해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큼 심각한 인격적 결함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평균적인 인간이 평생 동안 약 8억 6천만 개의 단어를 말한다는 통계적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그 방대한 단어들 중 상당수가 남을 깎아내리고 상처 입히는 데 쓰인다면 그 인생의 무게는 얼마나 남루할까요? 이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마치 맑고 깨끗한 유리잔 속의 물에 흙탕물이 아주 조금씩 하지만 꾸준히 섞여 들어오듯이 여러분의 삶의 품격도 서서히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이겠거니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도 어느새 그들의 거친 언어와 비루한 사고방식에 전염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라는 옛 격언이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요. 여기서 첫 번째 농담을 하나 던져보자면 어떤 사람들은 입이 분수 같아서 시원한 물을 뿜어내는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 오폐수 처리 장치가 고장난 하수구였던 겁니다. 이런 인간 하수구 옆에서 굳이 고상한 향기를 기대하며 서 있을 필요가 있을까요? 특히 우리가 첫 번째로 멀리해야 할 가장 위험한 부류는 농담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사람을 깎아내리는 데 익숙한 이들입니다. 그들은 항상 웃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그 농담은 늘 누군가를 제물로 삼아 희생시켜야만 완성됩니다. 누군가의 외모나 나이, 가족사 혹은 경제적 형편을 웃음거리로 만들고는 그걸 본인의 대단한 재치라고 심각하게 착각하며 살아가죠. 여러분이 만약 그 무례한 말에 함께 웃어주지 않거나 불편한 기색을 보이면 그들은 즉시 여러분을 예민한 사람 혹은 유머 감각 없는 꼰대로 몰아세웁니다. 아이고, 그 정도 농담도 못 받아줘서 어떻게 험한 세상을 살겠어? 라며 오히려 여러분의 사회성을 탓하곤 하죠.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그것은 재치가 아니라 명백한 폭력입니다. 소리 없이 영혼의 살점을 뜯어먹는 조용한 폭력 말입니다. 노후에 이런 정서적 가해자들을 곁에 두면 마음이 사막처럼 말라버립니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입을 닫는 시간이 늘어나고 결국에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두려워지는 고립의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농담을 해볼까요? 이런 분들의 유머 감각은
마치 윈도우 95 시절의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같습니다. 자기들만 최신형인 줄 알고 신나서 돌리는데 주변 사람들의 시스템은 전부 렉이 걸려 멈춰버리게 하니까요. 그들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듣는 이의 자존감을 갉아먹는 악성 코드와 다름없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품격 있는 대화를 바라는 건 편의점에서 5성급 호텔 요리를 주문하는 것만큼이나 부질없는 일입니다. 그릇이 작으면 물을 많이 담을 수 없고 인격이 낮으면 진심을 담을 수 없다는 말처럼 말이죠. 인간의 뇌에는 타인의 감정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거울 뉴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천박한 언어를 일삼는 사람들은 이 뉴런이 마치 영구 정지라도 당한 것처럼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타인의 고통보다는 자신의 우월감을 확인하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죠. 사실 이런 사람들의 내면은 지독하게 외롭고 초조한 경우가 많습니다. 남을 깎아내리지 않으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사정을 우리가 다 이해해 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자선 사업가가 아니라 자신의 노후를 책임져야 할 경영자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드리고 싶은 농담 섞인 조언은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입이 있습니다. 하나는 꽃향기를 내뿜는 입이고 다른 하나는 파리를 꼬이게 만드는 입입니다. 만약 주변에 자꾸 파리가 꼬이는 것 같다면 설탕물을 뿌릴 게 아니라 그 오염원을 찾아 멀리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노후의 가장 위험한 착각은 나라도 참고 들어주면 저 사람이 언젠가는 변하겠지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입니다. 슬프게도 사람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특히 타인을 존중하지 않는 것을 습관으로 굳힌 사람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결국 품격이라는 것은 화려한 수식어나 화법의 기술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조심스러움과 말의 무게를 아는 신중함에서 나옵니다. 여러분의 귀한 노후를 천박한 말들로 오염시키지 마세요.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대답이다 라는 말처럼 무례한 이들에게는 대꾸 대신 정중한 거리를 선물하는 것이 가장 품이 있는 복수입니다. 우리의 언어가 곧 우리의 세계라면 저는 여러분의 세계가 조금 더 맑고 향기로운 단어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말의 함정에서 벗어나 사람을 거래의 도구로만 보는 또 다른 부류에 대해 이야기해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류는 사람을 만날 때마다 머릿속으로 등급을 매기고 판정하는 이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를 대할 때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보기보다는 그가 가진 쓸모와 이용 가치를 먼저 계산하죠. 누구는 내 인맥에 도움이 될 사람, 누구는 그저 시간 낭비인 사람으로 철저히 분류합니다. 그들에게 인간관계란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대화가 아니라 철저하게 계산된 거래에 불과합니다. 노후의 관계가 이런 거래로 전락하는 순간 우리의 삶은 지독하게 삭막해집니다. 마음을 나눌 구석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되니까요. 여기서 첫 번째 농담을 하나 드리자면 이런 분들은 친구를 사귀는 게 아니라 무슨 롤플레잉 게임에서 자기 인벤토리에 넣을 아이템을 고르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는 공격력이 높으니 데리고 가고 저 친구는 힐링 능력이 없으니 버려야지 하는 식이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아이템이 아니라 숨쉬는 인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여러분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척 할지 모르지만 사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은 여러분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여러분이 보여주는 반응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의 리액션이 자신들의 자존감을 채워줄 도구로만 쓰이는 것이죠. 사회학에서는 이를 사회교환 이론과 노년기 사회적 네트워크에서의 병리적 일탈이라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인간관계의 기본인 호혜성이 무너지고 한쪽이 상대를 일방적인 수단으로만 활용하려 할 때 발생하는 현상이죠. 특히 여러분이 힘든 날 이런 사람들에게 위로를 바라는 것은 그야말로 연못 구어 缘목저, 즉 나무에서 물고기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의 아픔을 공감하기보다 그래서 뭐가 문제야 라며 차갑게 묻고는 위로가 아닌 잔인한 결론을 내립니다. 네가 그렇게 했으니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 라는 식의 말은 듣는 순간 여러분의 내면을 한 발짝 뒤로 물러나게 만듭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결국 마음의 문은 굳게 닫히고 맙니다. 두 번째 농담을 해볼까요? 이런 분들이 주는 위로라는 건 폭풍우 치는 날 젖은 종이 타월 한 장 건네주는 것만큼이나 도움이 안 됩니다. 오히려 그 축축한 타월 때문에 마음만 더 무거워질 뿐이죠. 우리는 결론을 듣고 싶어서 마음을 여는 게 아닙니다. 그저 많이 힘들었겠구나 하는 따뜻한 한마디가 필요한 것뿐인데 말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멀리해야 할 부류는 늘 불평으로 대화를 가득 채우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원래 불완전하기 마련입니다. 살다 보면 당연히 불평할 일이 생길 수밖에 없죠. 하지만 불평이 일상이 된 사람과 오래 함께 있으면 신기하게도 나의 눈조차 세상을 삐딱하게 보는 불평의 눈으로 변하게 됩니다. 아침에 만나면 누군가에 대한 험담으로 시작해 밥을 먹으면서도 반찬 투정을 하고 헤어지기 전까지 끊임없이 자신이 가진 결핍에 대해서만 늘어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대화를 반복하다 보면은 여러분의 마음속 빛은 서서히 꺼져갑니다. 특히 노후에는 마음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느냐가 삶의 질을 결정짓는 결정적인 요소가 됩니다. 마음이 늘 어두운 쪽으로 끌려가면 우리 몸도 함께 어두워지고 결국 기분뿐만 아니라 건강까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불평은 처음에는 습관이 되지만 그 습관은 결국 성격이 되고 그 성격은 곧 그 사람의 운명이 됩니다. 무서운 점은 가까이 지낼수록 그 부정적인 운명이 여러분에게도 전염된다는 사실입니다.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사소한 잡지식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인간의 뇌는 몸무게의 단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몸 전체 에너지의 20%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불평을 듣고 그 부정적인 감정을 처리하는 데는 평소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즉 불평쟁이와 1시간 대화하는 것이 마라톤을 뛰는 것만큼이나 뇌를 지치게 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소중한 노년의 에너지를 이런 곳에 낭비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농담입니다. 이런 분들은 모임의 블랙홀 같은 존재들입니다. 아무리 밝고 즐거운 이야기를 던져도 순식간에 빨아들여서 시커먼 불평으로 바꿔버리니까요. 오늘 날씨 참 좋다고 하면 곧 더워질 텐데 뭐가 좋아라고 답하는 그 신비로운 부정의 마법사들을 보십시오. 그 마법에 걸려 여러분의 평온한 오후를 망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은 그럼 도대체 누구를 만나라는 말이냐? 그냥 혼자 살라는 거냐? 라고 묻고 싶으실 겁니다. 아닙니다. 제 말은 누구도 만나지 말라는 극단적인 선언이 결코 아닙니다. 만나되 적어도 내 마음의 생태계를 파괴하고
황폐하게 만드는 사람을 굳이 가까이 두지는 말자는 뜻입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이제 넓이가 아니라 깊이의 문제입니다. 수십 명의 연락처가 저장된 화려한 스마트폰 목록보다 단 두세 명이라도 내 마음이 온전히 안전해질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먼저 나를 어지럽히는 관계의 징후를 정확히 포착하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그 형용할 수 없는 피로감이 단지 나이 들어 기력이 떨어진 탓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의 마음 호수에 계속 돌을 던져 흔들고 있기 때문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저는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에게 항상 이 질문을 던집니다. 그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길, 여러분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입가에 은은한 미소가 번지고 있나요? 아니면 얼굴이 딱딱하게 굳어 있나요? 마음이 깃털처럼 편안한가요? 아니면 이유 없이 날이 서 있고 예민해져 있나요? 우리 몸은 생각보다 훨씬 더 정직합니다. 몸이 먼저 보내는 그 미세한 신호들을 절대로 무시하지 마십시오. 노후의 평온은 무작정 참는 것으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 용기 있게 정리하는 것으로 지켜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그 정리는 누군가를 매정하게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나의 남은 삶을 귀하게 살려내는 가장 숭고한 선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서 우리가 빠지기 쉬운 가장 위험한 뜻은 바로 참으면 언젠가 좋아지겠지라는 막연한 낙관입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 미숙하고 거칠기에 인내하는 것이 관계를 지키는 묘약이 되기도 하지만 노후의 관계에서 참는 습관은 종종 파손으로 이어집니다. 마음이 조금씩 깨지고 자존감이 모래성처럼 닳아 없어지다 보면 어느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죠.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라는 소중한 존재 자체가 이미 망가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품격 있게 멀리 해야 할 더 구체적인 인간 군상들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첫 번째는 죄책감이라는 보이지 않는 밧줄로 사람을 꽁꽁 묶어두는 부류입니다. 이들은 대놓고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교묘하게 분위기와 말투 그리고 처량한 표정으로 여러분의 에너지를 짜내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너는 참 편해 보이네 라거나 네가 와줘야 내가 좀 살 것 같은 말들을 하소연인 척 던집니다. 처음에는 도와주고 싶은 마음에 손을 내밀게 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여러분은 자발적인 도움이 아니라 무거운 의무감에 짓눌린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여기서 첫 번째 농담을 하나 던져보자면 이런 분들은 마치 성능 좋은 감정 진공청소기와 같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움을 순식간에 빨아들이고 그 자리를 시커먼 먼지 같은 죄책감으로 채워버리죠. 그런데 웃긴 건 자기들이 청소기인 줄도 모르고 난 단지 네가 보고 싶어서 그런 거야 라고 수줍게 말한다는 겁니다. 이런 프로 흡혈귀들에게 여러분의 소중한 노후를 제물로 바칠 필요는 없습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는 비교로 여러분의 마음을 흔드는 이들입니다. 누가 더 잘 사는지, 자식이 얼마나 효도하는지, 누구 집 평수가 더 넓은지 등 이들에게 세상은 온통 순위표일 뿐입니다. 노후의 비교는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젊을 때는 바꿀 수 있는 시간이라도 있지만 나이가 들수록 비교는 깊은 후회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내 삶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기가 불가능에 가까워집니다. 심리학적 관점에서 볼 때 이런 관계 정리는 자기 결정성 이론에 근거한 대인관계 리소스의 최적화 공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불필요한 비교의 노이즈를 제거하는 고도의 지적 작업인 셈이죠. 여기서 두 번째 농담입니다. 이런 비교 중독자들은 마치 걸어다니는 엑셀 파일 같습니다. 여러분을 만나는 순간 머릿속에서 자동으로 정렬 필터를 돌려 여러분의 점수를 매기고 있으니까요. 아, 이 친구는 자식 농사에서 80점인데 연금에서 감점이네? 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굳이 비싼 찻값을 지불을 하며 대화할 이유가 있을까요? 세 번째는 문제 해결보다는 문제 만들기에 혈안이 된 사람들입니다. 어디서든 갈등을 제조하고 사소한 말 한마디를 부풀려 커다란 상처로 키워냅니다. 왜 그럴까요? 갈등이 있어야만 자신이 주목받고 중심에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갈등 제조기들과 엮이면 여러분의 노후 에너지는 바닥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루 종일 남의 싸움을 중재하거나 오해를 풀다가 정작 내 삶은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을 바꾸는 게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거리두기입니다. 관계를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극단적인 말이 아닙니다. 내가 상처받지 않을 만큼, 내 평온이 흔들리지 않을 만큼만 적절하게 거리를 조절하라는 뜻입니다. 거리를 두면 상대가 상처받지 않을까 하는 미안함이 올라오시나요? 하지만 노후에는 순서가 바뀌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안전이 가장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무너지면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으니까요. 재밌는 잡지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인간은 평생 동안 줄을 서서 기다리는 데만 약 5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그렇게 아까운 시간을 왜 나를 깎아내리고 소모시키는 사람을 참아주고 기다려주는 데 써야 할까요? 인생의 신호등에서 우리는 이제 빨간불이 켜졌을 때 멈춰서서 나를 보호해야 합니다. 거리두기의 첫 번째 기술은 반응을 늦추는 것입니다. 연락이 와도 즉시 답하지 말고 즉시 달려가지 마십시오. 즉시 해결해 주려 들지도 마세요. 반응을 한 박자 늦추면 상대의 진짜 의도가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을 존중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속도를 기다려주지만 여러분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즉각적인 반응이 없을 때 불안해하거나 공격적으로 변합니다. 이때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도구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고 있었는지를 말이죠. 세 번째 농담입니다. 반응을 늦추는 것은 마치 90년대 전화 모뎀 시절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상대가 무리한 요구를 던졌을 때 여러분은 고의적으로 버퍼링을 일으키는 거죠. 상대는 답답해서 다른 먹잇감을 찾아 떠날 테고 여러분은 그 사이에 평화로운 산책을 즐기시면 됩니다. 또한 대화의 주제를 엄격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험담이나 불평이 시작되면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죠 라고 품격 있게 선을 그으세요. 만남의 빈도 역시 질을 따져서 줄여 나가야 합니다. 노후의 인간관계는 수십 명의 연락처가 아니라 단 두세 명이라도 내 마음이 안전해지는 사람이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노후의 관계 정리는 참는 것으로 지켜지지 않고 정리하는 것으로 지켜진다는 지혜를 명심하십시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은 고립이 아니라 내 삶의 생태계를 회복시키는 가장 고귀한 선택입니다.
관계를 정리하고 나면 마음속에 마지막으로 커다란 산 하나가 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이제 정말 혼자가 되는 것 아닐까 하는 근원적인 두려움입니다. 사람을 끊어내는 것은 결심으로 가능하지만 밀려오는 외로움은 결심만으로 쉽게 사라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하는 것은 물리적인 혼자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나를 온전히 이해해주는 단 한 사람도 곁에 없다는 정서적 고립감에 더 가깝죠. 그래서 노후의 관계 정리는 절반의 과제일 뿐입니다. 나머지 절반은 혼자 있는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 고독을 최고의 평온으로 바꾸는 기술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외로움과 고독을 엄격히 구분해야 합니다. 외로움은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존재 가치를 느끼는 결핍의 상태지만 고독은 내 마음의 중심을 세우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자발적 휴식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농담을 하나 드리자면 사실 가족이라는 존재는 해지하고 싶어도 위약금이 너무 비싸서 도저히 해지할 수 없는 평생 약정 스마트폰 같은 겁니다. 특히 노후에는 자녀나 배우자와의 관계가 사랑만으로는 감당이 안 될 만큼 복잡해지기도 하죠. 그래서 저는 가족 관계에서도 정서적 항상성 유지를 위한 대인관계, 디커플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감정으로만 엉켜있던 실타래를 끊고 명확한 구조와 규칙을 세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녀에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라는 기대를 낮추고 연락 빈도나 경제적 도움의 원칙을 차갑다 싶을 정도로 미리 정해 두세요. 기대가 낮으면 실망도 적고 규칙이 있으면 감정 폭발로 관계가 파탄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가족이라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해 줄 것이라는 착각을 버릴 때 비로소 가족은 짐이 아닌 안식처가 됩니다. 잠시 사소한 잡지식을 하나 알려드릴까요? 우리 인간은 평생 동안 잠을 자는데 약 26년의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잠을 자며 몸을 회복하듯 혼자 있는 시간은 영혼이 깊은 잠을 자며 스스로를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30분만이라도 스마트폰을 내려놓고 고요히 앉아있는 혼자의 기술을 권합니다. 처음에는 공허함에 불안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빈 공간이 사실은 타인의 목소리에 묻혀있던 진짜 나였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농담입니다. 거울을 보고 자신과 대화하는 것이 남들에게는 조금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건 이 세상에서 가장 효율적인 이사회입니다. 경영진학과 주준학과 만장일치로 내 삶의 방향을 정할 수 있으니까요. 노후의 행복은 누구와 함께 사느냐가 아니라 혼자서도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 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를 위해 저는 5가지를 여러분의 곁에 꼭 남겨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나 자신과의 대화, 둘째는 흔들리지 않는 생활의 루틴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걷고 차를 마시고 책을 읽는 작은 루틴들은 내가 내 하루를 장악하고 있다는 강력한 효능감을 줍니다. 세 번째는 아주 작고 느슨한 공동체입니다. 깊은 친밀감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인간다운 연결을 제공하는 걷기 모임이나 도서관 강좌 같은 것들 말이죠. 네 번째는 나를 지키는 단단한 경계입니다. 나는 이 시간에는 쉽니다. 또 문제는 섞지 않습니다. 같은 명확한 기준은
여러분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인이 여러분을 함부로 대하지 못하게 만드는 품격이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관계를 살리고 나를 보호하는 세 마디의 언어입니다.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말들 말이죠. 이 말들은 불필요한 간섭은 차단하고 필요한 옮기는, 남기는 훌륭한 방패이자 선물이 됩니다. 세 번째 농담입니다. 특히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마치 영혼의 문 앞에 방해 금지 팻말을 걸어두는 것과 같습니다. 이 마법의 문장을 적절히 사용하면 여러분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지도 않을 사람들이 던지는 오지랖에서 우아하게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좋은 사람이 되려고 애쓰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좋은 사람보다 단단한 사람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좋은 사람은 이용당하기 쉽지만 단단한 사람은 존중받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존중받는 사람은 비록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습니다. 결국 인생은 혼자서도 괜찮아지는 법을 배우는 과정이다라는 말처럼 나를 지키는 관계만 남기고 나머지는 가볍게 떠나 보내세요. 그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여러분의 남은 생을 향한 가장 지혜로운 예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남은 시간은 오직 여러분의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그 소중한 에너지를 쓸지는 이미 여러분 마음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의 태엽을 천천히 늦춰보려 합니다. 창밖의 어둠은 더 깊어졌고 방 안의 공기는 이제야 여러분의 숨소리에 맞춰 고요하게 정돈된 것 같네요.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들기보다 오히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듯한 가벼운 홀가분함으로 남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어지럽히던 수많은 인연의 실타래를 잠시 내려놓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의 평온에 온전히 몸을 맡겨보세요. 여러분의 노후는 더 이상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증명해야 하는 무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여러분의 평안을 위해 준비된 고요한 숲과 같죠. 그 숲 속에서 여러분은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쉴 권리가 있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잠든 사이 그 단단한 마음의 경계가 여러분을 포근하게 감싸 안아줄 것입니다. 마치 오래된 정원을 정리하고 난 뒤 찾아오는 상쾌한 새벽 공기처럼 내일 아침 여러분의 마음은 한결 더 맑고 단단해져 있을 거예요. 자, 이제 모든 걱정을 저 어둠 속으로 흘려보내세요. 여러분은 충분히 잘해왔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지키는 그 지혜로 충분히 행복할 것입니다. 이제 무거운 눈꺼풀을 내리고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평화로운 여러분만의 고독 속으로 깊이 빠져드세요. 오늘 밤은 그 어떤 방해물도 여러분의 꿈을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부드러운 어둠이 여러분을 감싸 안는 이 시간, 이제 편안히 눈을 감으셔도 좋습니다.